안방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안녕하세요. 티켓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대극장을 잘 못 가는 주스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데스노트는 보고 왔어요. 약간 선택적이네. 그쵸. 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안녕하세요. 식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켓 가격 얘기하니까 오늘 또 제가 또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 느낌적 느낌? 그런 게 드네요. 좀 씁쓸했어요. 신춘수 대표님 이렇게 많이 버셔가지고 또 미국 가시는구나. 좋겠다. 좋겠다. 신천수 대표님한테 요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다 지금 매진이 되고 있어요. 데스노트 다 매진이에요. 지금 나오는 차. 와. 데스노트가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뮤지컬인데 한국에서 진짜 굉장히 이게 기호에 맞나 봐요. 진짜 잘 되는 것 같네요. 주변에서도 데스노트는 꼭 봐야 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식으로 만들어서 더 재밌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27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일본판이 아니라 이번에 스몰 라이센스로 해서 우리판으로 만들어서 그랬다고 하셨어서 그래서 이게 더 우리 관객들한테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아무튼 뭐 공연을 해서 돈 번다고 하니까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제작비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스님 이게 지금 데스노트 가격이 VIP는 얼마예요? 16만 원. 16만 원. 그러면 이 공연이 티켓 가격이 혹시 뭐 30만 원 혹은 100만 원으로 올랐다. 그래도 보시겠어요? 저는 안 보지 않을까요? 그렇게 너무 많아서. 아니 근데 우리가 왜 요즘에 이제 연휴잖아요. 혹시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곤 한데 왜 어디 여행 갈 때 비행기 티켓을 미리 먼저 예약을 하면 가격이 싸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싸다고 생각해서 예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보다 막 더 싸게 산 사람 있고 그러면 조금 기분이 안 좋고 여행 가는데 조금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못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같은 비행기인데 타는 사람마다 다 가격이 다른 그런 거를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고 한대요. 동적 가격 정책이라고 하죠. 근데 원래 우리나라 공연은 이제 티켓 가격이 일정했었잖아요. VIP, 로얄석 이게 날짜나 시간에 상관없이 그냥 처음에 딱 규정이 되면 북박이로 끝날 때까지 뭐 할인이 있을 수는 있죠. 할인 정책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가가 변동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 다이나믹 프라이싱은 기본가가 막 변동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행기를 타거나 뭐 호텔을 예약하거나 뭐 기차를 타거나 이럴 때 이게 이미 뭐 우리 생활에서는 사실 널리 적용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도 예약하면서 이 가격 조금 비싸면 아 뭐 내가 늦게 예매를 해서 비싸네 막 그리고 그냥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공연에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저의 흑역사가 있습니다. 궁금하다. 이 다이내믹 프라이싱에 관련된 흑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이거를 폭로하겠습니다. 저를 폭로하겠습니다. 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뭐 제가 미국 얘기하면 사람들이 네가 도대체 언제적 얘기냐 하시겠지만 벌써 10년이 넘은 아주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그 학교 공연을 했었는데 이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공연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뭐 전문 프로페셔널 극장에선 제가 할 수가 없고 그 학교 공연에서 한번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에 들어가있을 때는 가장 큰 기준이 뭐였냐면은 처음 시작은 굉장히 낮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5만 원에 티켓을 샀다. 그럼 처음 시작은 예를 들어서 뭐 한 3만 원에 4만 5천 원 뭐 이렇게 좀 낮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객석 점유율을 미리 이제 그거를 이 설계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6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얼마 올라가고 70%가 올라가면 얼마 올라가고 이거를 다 이제 매뉴얼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정말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30불로 시작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거의 70불까지 오르고 매진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팔았던 공연이 매출이 이전의 공연들 다 합쳤을 때 제일 높았어요. 왜냐면 가격 계속 올리니까. 근데 또 아시잖아요. 제가 또 성격이 막 정말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유율이 오르는 걸 그냥 보면 되는데 저는 진짜 그 0.01도 잘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새로 고침을 하고는 계속 나 혼자서 그 사무실에 퇴근도 안 하고 나 혼자서 계속 새로 고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나 정말 집요하다. 그러면서 그때 돈을 마구잡이로 벌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저 개인적인 경험은 그걸 왜 흑역사라고 하냐면은,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번 거는 좋았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게 학교 공연이기 때문에 학교 공연을 보러 오시는 관객분들도 이제 제가 일종의 배움의 차원에서 이걸 한다라는 거를 이제 다 명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셨겠죠. 갑자기 티켓을 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사람은 55불인데 나는 60불을 내야 돼.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셔서 했던 거지. 그리고 그 객석 점유율을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오토매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매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실시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 잠도 안 자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서. 근데 물론 지금 프로에서 그걸 한다면 뭔가 오토매틱한 그 매뉴얼을 다 넣겠죠. 근데 그때 저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굉장히 삽질을 하면서 그걸 열심히 했었는데 돈은 많이 벌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관객들에게 1000석, 2000석 뭐 이러면은 뭐 달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좌석도 작았고 한 500석 됐나?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공연장이었고 그래서 저의 실험으로선 저는 굉장히 만족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사람 피곤하게 했던 작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티켓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저는 객석 점유율만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매번 이걸 막 새로 고침 한 다음에 딱 그때 되면은 막 또 메일을 막 쓰는 거야. 이거 돈 올려주세요. 5달러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가격 책정하시는 분한테. 그래서 정말 여러 사람을 정말 엄청나게 필요하게 했던 나름 기억이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걸 했다라는 거를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안해갖고. 근데 식구님 이거 옛날에 얘기한 적 있었어요. 언제? 아 진짜? 나는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줄 알았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티켓이 예를 들어서 그 좌석이 점유율이 적어질수록 티켓 가격을 높이면 사겠냐 안 사겠냐 그걸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고 듣더니 너무 잘 사더라고 산다고 얘기를 하셔서 맞아요. 그때도 그게 안 살 것 같잖아요. 왜 티켓 가격이 올라가면 안 살 것 같은데 이게 좌석이 점점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서 맞아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제일 싸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얘기한 거 말고 다른 디테일을 또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걸 수동으로 한지는 몰랐어요. 저 수동으로 했어요. 그게 수동으로 와. 했고 그래서 계속 새로 고치면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졸려 죽겠는데 새로 고치면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혼자서.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 티켓 가격을 올려주는 그 매니저님도 나 때문에 잘 못 자는 거야. 왜냐면 내가 계속 이렇게 연락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 진짜 그때 정말 그때 모든 사람을 괴롭혔고 동시에 이제 미국 관객들의 여유를 봤어요. 우리나라 관객이었으면 난리 맞아요. 났을 일이야. 그쵸. 진짜 난리 났을 일이야. 근데 미국 관객이고 그다음에 미국은 약간 학생 아카데미에 대한 제너러시티가 있잖아요. 좀 약간 좀 맞아요. 이해해주고 넉넉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내 앞에 사람하고 나랑 5달러가 차이 난다고 하더라도 really? 오케이. 그럼 넘어가는 거야. 내가 그랬죠. 와, 이게 티켓 판매처에서 도대체 저 동양 여자가 누구야? 막 맞아. 그랬을 거야. 알잖아요. 나 이렇게 막 쫄쫄거리면서 쫓아다니면서 막 계속 새로 고쳐하고 있는 거야, 나 혼자. 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네. 정말 나 왜 그랬는지 아주 몰라요. 기억에 확실히 남기고 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매출액은 진짜 그때 다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매출액이 높았다고? 이러는데, 원래 그 학교 공연이 조금 지역에서 유명해서 항상 매진이 됐었는데, 근데 맞아요.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매진이 된 건 처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0% 높았다, 20% 높았다가 아니라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던 거예요. 티켓이. 맞아요. 힘들었어요. 그 얼마 전에 뉴스에 또 나왔는데 방탄소년단 있죠? BTS의 공연을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공연을 같이 안 하시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개인 공연을 누군가를 공연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이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적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하이브에서. 그랬더니 이제 온라인에서 노 다이나믹 프라이스 해시태그를 내걸면서 반대 운동을 막 하고 하이브 티켓값 뻥튀기 반대 이러면서 해시태그를 막 달아가지고 당신의 덕질은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장문에 분석한 글을 올리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불매 운동을 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제가 뉴스에서 본 건데 보다 보니까 400불을 했던 게 1,800불까지 오르고 뭐 이거는 무슨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뭐 2배, 3배 이것도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오르는 상태였어서 만약에 BTS 공연을 보는데 원래는 40만 원 하던 게 150만 원 주고 사야 된다. 그럼 저는 이건 진짜 너무 억울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아미분들이 이 티켓을 사면서 너무 억울하다. 이런 글을 또 올리시고, 뭐, 그러니까 사지 지금 말아야 되는데. 사지 말아야 되는데, 사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맞아. 또 못 하시는 거죠. 맞아. 불매 운동한다 이러면서 해시태그 달고 그러면서 공연장은 또 가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은 지금 제가 후속 기사는 못 봐서 이게 적용이 어떻게 됐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슈가의 미국 솔로 콘서트 티켓. 네. 이거 할 때 아마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혼돈의 하루라는 그 해시태그도 올려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네거티브한 상황이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걸 적용을 하면 이게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막 좀 노이즈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영국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뮤지컬 라이온 킹을 할 때부터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이미 쭉 해오던 그런 건데, 이제 이거를 한국에 적용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익을 최대화 시킬 수 있겠죠. 어쨌든, 잘 팔리는 공연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안 되는 공연은 더 이제 분명하게 이게 관객들의 선호도가 극명하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안 되는 공연은 금방 사장이 될 것이고 잘 되는 공연은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좋은 투자를 받고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뭐 확보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격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제 앞뒤로 막 차이가 나고 몇 시간 차이로 막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게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제대로 된 건가? 불공정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종국에는 저는 들어올 것 같기는 해요. 전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차피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잘 팔리는 대형 뮤지컬들 위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해본 사람으로서 이게 정착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건 암표, 겨우 지금 맞아요. 암표를 많이 없앴는데 지금 이 상황은 사실 일찍 사면은 정말 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번에 우리 황조교님도 그 매크로 돌려갖고 판매하는 거 그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매크로나 암표로 돌리게 된다면 이건 오히려 진짜 공연을 보고 싶어하는 선의의 피임자가 나을 수 있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 제작사 입장에서는 표만 팔고 관객이 오면 되지 관객이 얼마의 돈을 사는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너무 책임감 없는 제작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방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긴 하지만 이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만약에 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거를 제어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확실히 지금도 이제 뭐 가격이 터무니없다. 이게 공연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그럼 당연히 안 사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죽수님 같은 경우는 공연 굉장히 많이 보러 다니시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 올라도 보시는 유일한 분이 우리 셋 중에 죽수님 아니실까. 당신은 공연 보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 봐줘야 되는데. 근데 생각이 너무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안 살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시지 않을까요? 그쵸, 사겠죠. 초연으로 그쵸. 들어오면 사겠죠. 왜냐면 결국에 다 봤거든요. 이번에 가격 오른 것들 봤어요. 근데 또 한국에 아예 안 들어왔다고 보기는 애매한 게 오페라 여행 재현 샤르테 시어터 공연 같은 경우에 월마다 가격이 바뀌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후로 한 2013년쯤부터 VIP석을 주말 금요일부터 금토일을 10,000원씩 올렸었어요. 그러다가 근데 결국에는 주말 가격이 이제 전석 가격으로 다 같이 오르는 효과를 났기 때문에 이게 차등 가격제에서 처음에는 뭐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냥 그 가격대로 가거든요.
딱히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관객 입장에서는. 그리고 음. 또 저는 이제 피해를 봤거든요. 피해라면 피해를 이번에 런던 갔을 때, 사실 지난번에 런던 갔을 때도 되게 보고 싶었던 연극이 있는데 해리포터였어요. 근데 너무 제 예산에 너무 초과하는 가격이어가지고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적당한 자리가 안 나와서 못 봤었고, 이번에도 해리포터 때문에 한이 생겨서 사실 브로드웨이를 갈까 영국 웨스트엔드를 갈까 하다가, 브로드웨이는 해리포터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원래 1부, 2부가 있었는데 그냥 한 개로 합쳤어요. 근데 영국만 지금 그대로 1부, 2부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영국으로 갔는데, 또 막상 가서도 거의 여행 막바지까지 표를 못 잡았었는데 운 좋게 한 자리를 구했는데, 그 자리가 이제 또 그 자리도 사실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어요. 한국 치고는 제일 끝줄의 사이드 쪽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천장에도 가리고 했는데 어쨌든 보긴 봤지만 그것도 한국 뮤지컬 치고 한국 뮤지컬 가격 2편 당연히 넘는 가격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도입되면 물론 제작사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과연 관객들에게 뭐가 득이 되느냐? 득이 되는 것은 없다. 그리고 또 이번에 오페라 유령이 최고가를 갱신한 걸로 알고 있어요. 브로드웨이에서 오페라 유령 마지막 공연이 500만 원 넘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과열이 될 것 같아요. 오페라 유령 브로드웨이에서 4월에 막 내렸거든요. 네, 500만 원 갔다고 합니다. 좌석 하나에 500만 원이라고요? 네. 헐. 그래도 어쨌든 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쵸? 근데 또 대단하다. 웃긴 거는 패티 루폰이라고 손드하임의 뮤즈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배우가. 그 배우가 또 근데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누가 오페라 유령을 2번 보냐 그랬는데 500만 원 주고 사는 사람이 있던 거죠. 아니, 근데 갑자기 그 생각나네. 우리 프리티 우먼에서 리차드 네. 기어가 줄리아 로버츠를 데리고 아, 그 비행기를 타갖고 그 유명한 오페라를 보러 가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현실에도 있나 보죠. 내주에만 없네. 아무튼 뭐 이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아까 이제 BTS 공연에서 이미 공표가 되고 충돌이 좀 있기는 하지만 티켓값만 뭐 250만 원, 300만 원 들어가지고 사신 분들의 이야기가 벌써 나오면서 그걸 또 이용하시는 분이 있는 거 보면 이게 처음에만 조금 이렇게 좀 충돌이 있는 것이지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올리고 내렸을 때 과연 관객들에게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느냐. 사실 이제 똑같은 공연을 보는데 더 내고 보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좌석이 좀 비는 공연은 반대로 가격을 좀 낮춰서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하던 거를 5만 원, 4만 원에 해서 그걸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가격의 역정책을 통해서 안 되는 공연은 나름대로 저가 정책을 이용을 해서 판매하는 것도 좋은 또 사례가 되고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작사 입장에서 사실 이러나 저러나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주말 티켓 가격이 비싸고 평일에는 좀 낮고 이래서 매트니 수요일날 낮 공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렴하고 이런 요일별 정책은 사실 도입이 좀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이제 막 같은 날 옆자리에서 막 어떤 사람은 뭐 10만 원에 보고 어떤 사람은 40만 원에 보고 이런 게 이제 조금 충돌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기가 얼마에 샀다고 공표를 또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사실 모르고 그냥 사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데스노트처럼 이렇게 잘 되는 공연들은 이런 제도를 도입했을 때 굉장히 아마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엄청 더 벌겠죠. 그냥 저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거는 전석으로 이제 이걸 하기보다는 정말 이제 VIP석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실험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어차피 저희가 그 할인 정책을 많이 쓰잖아요. A석이나 네, 뭐 그렇죠. R석이나 이런 데는 할인 정책으로 안 팔리면 저희가 뭐 쿠팡 같은 데도 파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소셜에도 판매를 하니까 안 팔리는 것에 대해 내려가는 거는 할인 정책으로 많이 커버가 되는 것 같은데 잘 팔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 나오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VIP석 같은 경우에는 한번 뭐 소수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차피 티켓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은 VIP석 판매이기 때문에 부자 선생님들께서는 뭐 리차드 기어 같은 분들은 뭐 그냥 사시라고 하시고 우리 그냥 일반 공연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기회를 열어준다면 어느 정도 이제 블렌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어요. 있었어요. 한국에서 올윈이라고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낙찰가가 제일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가격에 입찰한 사람의 낙찰가로 해당하는 구역 예매 신청한 사람이 다 구매를 하는 거예요. 대신 취소가 안 됐고. 근데 반발이 있었어요. 결국에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배우에 따라서 그 당시에 잭 더 리퍼 공연이 어느 배우님은 최고가 가격에 계속 막 낙찰이 되고 어느 배우님은 최저가에도 다 안 팔리고 그런 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그러면 제일 인기 있는 알석 1열인데 이제 또 다 안 팔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느 회차는 너무 비싸게 낙찰이 되고 그래가지고 많은 문제와 논란을 안았는데 결국에는 실패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경매로 티켓 사는 거는 저도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얘기하고 나니까 네,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예를 들어 비행기표 같은 경우에 내가 일본을 간다 그러면은 요즘 시즌 옛날에는 뭐 일본 가는데 20만 원이면 갔어. 그런데 요즘에 지금 비행기표 값을 사면 60만 원, 70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건 기본 단가가 엄청 그냥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뮤지컬 공연 같은 경우에 시즌이 뭐 너무 잘 돼서 잘 되는 시즌이 됐어. 그래서 데스노트를 예를 들어서 아까 뭐 10만 원에 보던 가격이 그 시즌에 가면은 다 이제 평균 가격이 막 50만 원으로 오르는 거지. 예를 들자면 그런 일은 없겠죠. 있을 수 공연에는. 있죠. 이미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아, 그렇구나. 지금이 그렇게 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있을 이게 참 리미트가 없는 거네요. 그럼 아래 네. 위에 다. 맞아. 옛날에 그 예당에서 콘서트 하는데 40만 원짜리 티켓 나왔다고 빈필인가? 뭐 그때 한참 신문에서 떠들어댔는데 사실 지금은 40만 원 정도면 뭐 뮤지컬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VIP석 40만 원이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우려가 되는 거는 정말 참, 돈이 근데 있는 뭐- 사람들만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로. 아, 그게 너무 아쉽네요. 왜냐하면 낮은 자리도 음. 점점 올라가지 낮은 자리는 더 싸게 팔고 그런 게 아니니까 저는 제일 아쉬운 게 이제 어찌되었든 작품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는 다들 동의를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스타캐스팅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오히려 더 격차가 커지고 더 스타캐스팅을 할 수밖에 없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 갔을 때 그렇죠. 봤을 때는 얼터네이트가 고정적으로 출연한 회차 있잖아요. 그 회차랑 아닌 회차랑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가격이. 물론 마티네를 주로 하는 것 때문이 또 있지만 스타 배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회차는 인기가 떨어지고 가격도 싸지고 그런데도 안 팔리고 그러거든요. 이게 과연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긴 합니다. 물론 제작자는 돈을 많이 벌겠죠. 이거는 빈익빈 부익부일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이 빈익빈 부익부를 어떻게든 관객한테 돌려주려면 작품이 그만큼 돈을 좀 써야 되는 작품이 나와야 되는 거고. 정말 그렇잖아. 우리가 태양의 서커스를 봤을 때 막 이건 돈이 아깝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 공연들 있잖아요. 돈 정말 쏟아부은 저 옛날에 라스베가스에서 오쇼 한번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십몇 년 전이니까 그러한 콘텐츠를 개발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아깝지 않다랄 만한 그런 콘텐츠가 아니라면 이 다이내믹 프라이싱은 사실은 쉽지 않을 거다 정착되기라는 생각은 들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미들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자막을 이용을 하게 되면 유료로 보라고 정책을 바꿨대요. 근데 이게 이제 배리어 프리 얘기를 하면서 청각장애 있는 아미들이 보려면 돈을 내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청각장애가 있으신데 돈이 없으면 이제 보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정책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생각을 좀 해서 정책 마련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부익부 빈익빈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또 반면 빈 하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공연을 조금 그래도 장벽을 없앨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또 제도들도 다양하게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 답을 찾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계속 뵐게요. 안녕.